안녕하세요. 세무실무자 텍스 마드레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1월 17일이고요. 지금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1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홈택스에서 열리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이제 그 자료들이 어제 날짜로 거의 다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홈택스로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맡겨서 신고 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들을 홈택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홈택스라는 도구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홈택스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여기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부가세 신고 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신고, 작성할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제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선 신고 기간을 결정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이 가세자나 다른 일반 가세자 분들 혹시라도 전에 신고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로 정기 확정 신고로 들어가지 마시고, 맞춤 신고 찾기 이 기능을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로그인을 해야지 제 신고해놨었던 정보들이 홈택스에서 이제 끌어오기 때문에 이제 볼게요. 로그인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하라고 해요. 그래서 정기 신고하는 거냐? 그래서 맞죠? 이제 1기 예정 신고 7월 25일에 저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2기 확정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누르면 제 사업자 번호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당신이 일반 가세자고 그다음에 이번에 2기 확정 신고를 할 건데 2기 확정 신고를 7월에서 12월까지 할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사업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간이 가세자인 경우는 간이 가세자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간이 가세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꼭 이제 맞춤 신고 그 기능은 요번에 생긴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좀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거를 눌러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 홈택스에서 가지고 있는 제 정보들이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호, 그다음에 주소 뭐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장하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 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들이 이제 자동 체험으로 할 수 있는 미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할래? 아니면 아니 그냥 직접 신고할래? 이렇게 두 가지로 뜨는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왜냐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이제 내 눈에 보이게 끌어올려면은 미리 체험 서비스를 눌러야지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하나하나씩 내가 있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미리 체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얘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리 체험으로 이제 금액들이 이렇게 막 떴어요. 뜨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매출 쪽에 떠 있는 거, 여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이만큼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으면 신용카드로 소비자들이 결제한 거,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거가 얼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실제로 이번 7월에서 12월까지의 매출은 이제 1,200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거는 신용카드 쓴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쓴 거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조회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환급이 나오네요. 그래서 환급이 왜 나오냐라고 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났는데 중간 예담 낸 게 있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그걸 빼고 나서 이제 금액을 계산해 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이게 딱 보이고 나서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누르면 되냐면 내가 모든 매출이 과세 매출이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다 끊었고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 있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그러니까 매출 증빙 안 끊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다 받았고, 세금 계산서에도 이제 불공 처리해야 될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도 다 공제된 거 정확히 썼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세금 계산서 여기 매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열어보시면 내가 11개의 거래처에서 제가 43개의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자료를 이제 조회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나와요. 어떤 곳에서 끊었는지.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불공제로 받을 게 이제 없기는 한데 사업자들이 많이 불공 처리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뭐 접대비를 이제 세금계산서로 끊었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차 같은 거 렌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렌트를 이제 세금계산서로 끊었는데 그 차가 승용차라든지 이제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거.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이제 주고받을 때 부가세를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줄 거야. 너 안 돌려줄래? 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의 그 거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승용차를 타는데 쓰는 비용에서 부가세를 냈을 때 이거는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입력 완료하시면 되시고 이건 확인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력 완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세금 계산서를 그 부가세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우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를 펼치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쭉 올리면 이게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그러니까 내가 증빙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매입 부가세 낸 거는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공제받을 세액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는 아니긴 하지만 명세서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 소비 자동차 구입에 대한 거를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가 이제 뭐 6장, 그리고 저는 뭐 20만 원씩 했다. 그러면 120만 원. 이건 증빙을 보고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우선은 임의로 추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을 이렇게 하면 그죠? 금액이 내가 이만큼을 증빙을 끊어서 받았지만, 그러니까 40만 원 중에서 12만 원은 안 돌려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세금도 올라갔죠. 이렇게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국세청에서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증빙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잘못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날라오고 부가세를 다시 이제 토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자료 조회했을 때 내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그 불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금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그거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다 알아. 내가 한 거는 다 이제 공제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 그때는 셀프 신고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유의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제가 썼던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요게 그냥 금액이 떠요. 그냥 금액이 뜹니다.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아까 그 매입처럼 어디서 뭐 썼다라고가 안 나오고, 그냥 금액만 통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금액만.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뭐가 공제가 대상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성 시 유의사항. 그래서 이거는 이거 공제된 대상 중에서 사업과 관계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세금 확인해라 라고 여기다 썼죠.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의사항은 정말 조그맣게 써주거든요. 홈택스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 중에서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입력을 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 공제하면 가산세 붙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23년부터 오픈마켓, 우리가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사업자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얘들을 다 공제를 못 받는 거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분류해서 이거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계만 해준 거지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선은 가봐야 돼요. 그냥 여기서 바로 집계하면 안 되고 제가 가는 방법은 여기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업용 매입 사항 봉제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매입,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그 다음에 확인 변경. 제가 이제 사업 변경하는 곳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제가 쓴 카드는 이제 400 정도를 썼나 봐요. 제가 3분기에.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공제 대상을 한번 볼게요. 공제 대상을 조회를 하면 우선은 제가 아까 400 쓴 거 중에서 2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떡집에서 떡을 사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직원이 없어요. 사대보험을 내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밥 먹은 거, 그 먹는 거에 대한 거는 부가세를 내가 실제 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는 이 금액을 저한테 돌려주지 않아요, 세금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제라고 했지만 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은 거에 대해서 쓴 거는 다 불공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공제를 하면 이건 제대로, 왜냐면 제가 부가세 신고 말고 소득세 신고도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 직원이 없는 거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아, 얘가 부가세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세무서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불공제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아이조아, 이건 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세무대리인 일을 했었으니까 사장님들한테 카드 쓸 때 제발 이제 그 사업용으로 쓰는 거랑 아닌 거랑 구별해서 쓰라고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사업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이런 생활비 같은 거는 사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랑 카드로 써야 돼요. 이제 신랑 카드로 쓰는 게 더 이익이에요. 왜냐면 신랑은 신용카드를 써도 다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근데 매번 제가 남편 카드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막 거추장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핸드폰만 들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나갔다가 제 카드로 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막 사게 돼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라고 등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거든요.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 편의점 이런 거를 또 나라에서는 공제를 해주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불공제가 맞아요. 그죠? 저는 좀 정직하게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공제를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변경하기를 해서 네,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 이제 불공제 대상을 우선 조회를 하죠. 우선은 네, 공제 대상은 다 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원래 당연히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공제 대상을 또 가죠. 그래서 세금을 더 줄이고 싶으니까 불공제 대상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제가 불공제 받은 게 380이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세액이 300만 원에 380이니까 대충 이제 계산해도 한 30만 원 정도는 부가세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으로 다 썼다. 라고 해서 여기를 다 이렇게 이걸 눌러가지고 얘를 딱 다 공제로 바꿔서 그죠? 변경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사업용으로 썼다고 해서 이 세액을 다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얘를 공제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피지사에서 산 건데, 피지사에서 산 거는 실제로 이제 사업용으로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너무 이제 사업자분들이 홈택스로 신고할 때 다 공제를 해버리니까 불공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쓴 게 맞으면 이제 바꾸라고 이렇게 이제 불공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게 맞을 때는 공제를 바꾸고 그게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시고, 조금 어려운데? 라고 하면은 사업자 교육을 좀 받으시던지, 특히 부가세 관련된 거 교육을 좀 받으시던지, 내가 뭐 교육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냥 세무사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대리를 맡기셔서, 이제 어떻게 세무사님들은 내가 쓴 비용을 부가세 공제를 어떻게 받아주는지를 한번 보고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판단을 해서.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루에 끝나기가 조금 어렵죠. 네. 다시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여기 무조건 이 금액이 오른 게 아니라 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조회하면 이제 이렇게만 뜨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가셔가지고 하나씩 봐야 돼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로바로 이제 클릭하면은 바뀌거든요. 공제 변경이 되는데 바로 안 바뀌고 승인 요청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에 이렇게 자동으로 끌어와서 하는 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넉넉하게 이틀 정도는 잡고 현금 영수증 보고 그러니까 불공제인데 공제를 돌려야 되는 거 하루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 날 이런 날 부가세 신고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 전에 이제 지금 17일이잖아요. 17일에서 요번에는 늦게 또 15일이나라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들어가서 내가 못 받은 거 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에 증빙, 홈택스에는 이제 매출 증빙이 끊긴 것만 있고, 만약에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제 신고를 못했다, 증빙으로 발급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진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타, 정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아닌데 내가 돈 받은 거, 그죠? 매출 일으킨 거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다 100을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10만 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물건값은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해서 1.1로 나눠요. 그래서 90909 이런 식으로 써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으신 금액에서 10%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금액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도 바꿔서 13, 44, 18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1년 6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가 이제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뭐 대출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은행 가셔서 뭐 얼마 버셨어요? 매출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홈택스에다 신고를 하면은 이 내용이 떱니다. 내가 이만큼 번 사람이다. 6개월에. 그러면 대충 이제 1년, 한 달에 얼마 버는지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신고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대로 신고하기. 를 누르면 이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액공제가 이제 100원씩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려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다시 그대로 신고하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를 발행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이만큼 매출을 이제
했다고 하면은 이거 금액의 1.3%를 또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이런 거는 다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깨알같이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은 납부할세액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대로 신고하기. 신고서 저장하고, 네. 그래서 그냥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납부할세액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신고 충분히 검토하였고 작성했다. 그리고 많이 보죠. 이게 신고 끝난 게 아니라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하면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신고서를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엎을 거긴 하지만 저 제출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완료됐다. 이렇게 하고 납부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접수증에 이제 내용이랑 최종 신고된 거, 그러니까 한번 잘못해도 엎어서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직원을 받아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부가세 공제 같은 거 잘못하고 했을 때 결국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여서 이제 홈택스라는 홈택스라는 툴을 주고 이제 신고를 편리하게 하게 도와주긴 하지만은 실제로 모든 책임 잘못된 것 같지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말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홈택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해라. 이게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까지 이렇게 무슨 그 서명처럼 받아요. 그래서 너가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됐으면 이제 뭐 추징하면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고하고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고 내역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서 조회하면 이렇게 신고한 내역이 뜨고 그 다음에 납부서가 뜹니다. 그래서 요거 납부를 이제 납부서로 납부하셔도 되시고 은행 이제 사이트 가시면 이게 신고함과 동시에 내 국세 그 은행 계좌 그 납세할 그 목록에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택스로 그 부가세 신고하는 거 같이 한번 봤는데 어떠세요? 만약에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신고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나는 아직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홈택스의 자동 채용 기능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전문가한테 이제 신고를 의뢰를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한번 해봤다가 나중에 추징을 받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꼭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대로 배워서 내가 신고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실력을 키워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교육 기관에도 보면은 실제로 기장을 맡기고 계시는데도 내가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알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내가 알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신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면 꼭 잘 배우셔서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